이때 안 뛰었어야 되는데 뛰고 나서 욕 엄청 얻어먹었어요. 이때 여기 3루까지 뛴 거예요? 돌았더니 3루 뛰어야 될 상황이거든. 손을 너무 많이 들었어 이거. 그러면서 이제 3루수로 또 복귀를 해서 기아 복귀 첫 해에 53경기에서 3할 4푼 여전한 활약을 보여주셨는데 2002년에 부상이 한번 네네. 광대뼈? 네 여기죠. 여기에 맞아서 이제 또 다시 부상을 입게 됐죠. 이때 어떻게 된 건가? 그때 상황을 좀 만루에서 이제 네. 김장혁 선수가 몸에 붙인 볼인데 그때부터 조금 순발력이 떨어졌나? 예전에는 잘도 피했는데 그때는 또 피하지도 못하더라고. 그래서 코치들이 이제 막 이중범 바람 갔네 갔어 막 이런 얘기들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몸 쪽을 조금 두려워했는데 그 팔꿈치 부상으로 그래서 또 치러 나갈 때 이제 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못 피하고 이제 맞아버린 거죠. 한번 그러면 부상을 몸쪽 공에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나요? 있죠. 근데도 뭐 투수 출신 뭐 심수정 선수도 알겠지만 몸 쪽에 두려움이 있다 보면은 투수하고 싸우면서 무조건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맞든 한이 있더라도 몸 쪽은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일본 가기 전에는 몸 쪽을 엄청나게 두려움이 없었는데 그 뒤로는 두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윙에 그런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많이 틀어져 버렸어요. 그 후에 검투사 헬멧을 이제 그쵸. 사용하셨잖아요. 네, 그 전에 심정수 선수가 1호, 네, 네. 심정수 선수가 그 전에 한몰 됐거든요. 저는 한몰이 안 됐어요. 그때 저는 아버지한테 고맙다 생각. 뼈를 줬구나 나한테. 강한 뼈를 줘서 지금 내가 버틸 수 있구나. 저는 한몰이 안 돼서 보름 만에 나왔어요. 찾아보세요. 저는 보름 만에 내가 뛴다 했어요. 근데 이 눈 왼쪽 동공도 많이 틀어지지 않았고 근데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김동준 선수가 플라이볼을 쳤는데 이 볼이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예요. 못 잡은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요. 잠실 야구장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는데 내가 무리수를 뛰었구나. 그래서 몇 게임 뛰다가 좀 더 쉬었죠. 검투사 헬멧을 착용하면서 2003 시즌에는 50도루를 그쵸. 1위, 2004년에 100득점 1위, 2005년에는 타율 3할 1푼 네. 1위, 5위. 여전한 활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 헬멧을 쓰시니까 뭔가 좀 편안함이 느껴져요. 헬멧 때문에 쓴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FA를 한번 해보려고. 이제 진짜 솔직하죠. 예, 뭐 이제 예전에는 화려했다라면 이제는 순진한 양이 돼서 뭐 단타형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홈런도 급격히 줄여들고. 네. 뭐 35, 6때 FA를 한다는 게 힘든 거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래서 이제 나한테 걸맞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컨택 위주로 간 거죠. 이런 엄청난 활약 속에서 당연히 국가대표 유니폼도 입게 됐었던 종범신입니다. 부산 아시안 게임 때도 네. 맹활약했습니다만 가장 인상적인 건 역시나 2006년 WBC. 네. 이때 사실 그 감기 몸살 걸리셨다고 알고 그거 있는데. 진짜 잊지도 못하겠어요. 미국전인데 제가 그때 주장이잖아요. 그리고 네. 37에 국가대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직전에 성적으로 토대로 뽑은 거예요. 이병규, 나, 이진영. 외야수가 그때 제일 잘 쳤거든요. 37에 주장을 맡고 중견수를 보러 가고. 근데 이제 미국전이에요. 너무 춥고 막 날씨도 막 급격히 막 돼가지고 감기가 걸려서 오늘은 게임이 힘들겠다고 이제 김재박 그때 코치였거든요. 감독인데 김재박 감독한테 했더니 김재박 감독이 이제 김민식 감독님한테 얘기했더니 김민식 감독님 야 누가 뛰냐 이 자식아. 이 큰 데를 놔두고 감기. 아니 감독님 그래도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도 있고 송지만이도 있고 그런데 왜 한 게 미치겠네 이 새끼. 뛰었어요. 그걸 뛰었는데 또 이한테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사람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때 4할 타율 기록하면서 대회 올스타에도 네, 선정되셨어요. 와. 그리고 8강에서 일본전에서는 또 결승타도 기록했었고. 이거는 진짜 잊을 수가 없죠. 모든 국민이 다 일어서서 박수친 그때 당시 후지카야라 선수는 당대 최고의 최고 세이브 투수예요. 직구도 150km가 나오고. 저 148 나오잖아요. 가볍게 그냥. 예. 이때 안 뛰었어야 되는데 뛰고 나서 욕 엄청 얻어먹어요. 이때 여기 3루까지 뛴 거예요? 돌았더니 3루 뛰어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손을 너무 많이 들었어 이거. 그러니까 뭐 상황 설명을 한다라면은 에인젤스 구장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 교민들이 한 3만 명, 일본 교민들이 한 제가 봤을 때 한 5천에서 6천? 나머지 외국 분들이에요. 근데 이 구장 자체가 주는 이 압박감은 상당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암벽이 있잖아요. 인공폭포도 있고.
그러니까 타자들이 정확한 말하면 친화적이에요. 볼이 놓는 순간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야, 메이저 구장은 정말 이래서 좋은 구장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4만 8천 명이 운집하는데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내가 타석에 들었을 때는 행복하다? 아, 이런 구장에서 과연 내가 뛸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행복했겠고, 여기서 1번전에 또 한 방을 봐보면 나는 국민적인 영웅이 되고 네. 신이 나를 마지막 기회 준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간 후지카는 내가 아는 투수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들었고 아무래도 포크볼보다는 빠른 몸쪽을 승부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준비를 빨리 했죠. 네, 그래서 그게 적중을 했고, 그래서 그걸 세게 치는 것보다도 뭐 투수들이 우리를 압도적이게 잡으려면 150km 이상을 나와야지만이 타자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 후지카와라는 선수는 스핀량이 150인데 RPM이 내가 봤을 때 한 2,800에서 900까지 나온 선수거든요. 상당히 센 거예요. 거의 스치기만 해도 파울볼 나오는 건데 그냥 가볍게 잡고 앞에서만 때리면은 좋은 결과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치고 나서 이거는 안타다라고 생각했는데 손을 너무 많이 들어버린 거예요. 뛰다 보니까 이건 3루까지 가야 돼. 근데 가서 또 아웃이 됐네 하고 일본이 아니다, 저기 한국 이제 분들은 우리가 2대1로 이겼는데 1점을 안 주면 얘네는 떨어져요. 그 1점을 줘가지고 다시 미국하고 결승전에 놔두고 해서 일본이 올라간 거예요. 제가 가서 안 죽었으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랐죠. 저 당시에 후지가 투수가 올스타전에 직구 그렇지. 가르쳐줘도 일본 선수들 못 맞히는 맞히는 그런 투수였어. 아니 근데 여기에 스토리가 있는데 적시타 치기 많죠. 전에 파울볼을 네. 발목에 맞고 나서 엄청 아픈 척 연기하신 적 그건 있어요? 연기는 했죠. 왜냐면 이제 맞으면서 한 2, 3분간은 내가 지금 나온. 상대 투수의 이 노림수를 뭘 생각했냐면서 약간 시간을 흔히 말하는 갱생을 했죠. 저 새끼가 도대체 뭔 볼을 던질까 하고 약간 샤킹을 하면서 좀 고민을 했죠. 아프지도 않은데 스프레이를 뿌리라고 하고 조금 작전 타임 아닌 작전 타임을 하고 분명히 내가 몸쪽을 저렇게 맞았으니 이 새끼는 하나 더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바로 얘도 고민 않고 몸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쉬게 됐죠. 작전이 성공하셨네요. 작전 성공했죠. 그리고 본인도 알 거예요. 저 이종국이라는 선수는 일본 야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떨어진 볼에 좀 능숙하게 잡을 수 있는 터주고, 그리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몸쪽을 못 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토자키라는 포수가 몸쪽을 유도한 거를 감이 좀 왔죠. 야 진짜. 그리고 약간 타석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저 봐보세요. 좀 떨어져 있어야지 몸쪽을 치는 거거든요. 타석에서 약간 떨어져서 다음 이거를 좀 생각했죠. 근데 놀랍게도 올림픽 출전 기록이 없다. 이거는. 네, 그건 없습니다. 왜냐면은 올림픽에 한번 기회가 왔는데 90년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92년인데 예선전에서 대만한테 져갖고 못 나갔고, 대학교 때 92년 이제 한 번 더 있었어요. 2004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하는데 또 그것도 2003년에 져버려가지고 못 나갔고, 그럼 운이 안 되더라고. 마지막 2008년이 있었는데 그때는 나이가 39이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우리 아버님 말한 흘러간 고복수가 돼갖고 거의 뭐 은퇴의 기로에 설 정도만큼만 해서 참 그런 기회가 안 됐는데, 그 올림픽에 나가는 것도 많은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간다는 걸 느꼈죠. 이종범 코치님 처음 만난 게 아테네 올림픽 예선전 같이 뽑혀가지고 그때 처음 만났어요? 그때 무슨 꼬치에 뭐 맛살하고 막 이런 건데 이쑤시개에 달려 있는데 선배님 이거 빼고 마셔 다 씹어 먹어버리네. 잘하네. 이쑤시개까지 다 드셨어요. 이쑤시개까지 드셨어요? 아 장난치고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 그게 어릴 때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웃겼어 진짜. 그때 25이고 나는 34시니까. 진짜 후배들 입장에서 엄청 편하게 해주는 선배였을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유쾌해. 너무 재밌어. 그러면서 코치와 선수로 부자가 아시안게임에 나가게 됐을 때도 인상적이었습니다. 1루에서 아들과 함께 국가대표 유니폼 입고 아시안게임 나갔을 때 굉장히 화제됐었잖아요. 그쵸. 어떤 느낌이셨어요? 약간 감회가 새롭다는 느낌? 이렇게라도 부자가 만나서 코치와 선수로 만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우가 잘했으니까 또 그 기회를 얻었고, 근데 그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가서 또 중심을 역할을 했고, 그래서 자 그렇다고 아시안 게임이 좀 생각이 많이 났죠. 그러면서 금메달까지 네네. 목에 걸게 됐습니다. 이제 해볼 얘기는 이 사진. 야 이거 진짜 진짜 야구 선수 1%도 안 돼요? 저거 뭐 그럼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때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같은 층에
허재가 있었어요. 가드 층에. 네네네. 이제 정우는 이제 금메달 땄잖아요. 네. 이제 훈이가 제 막내 아들이 정우야 너무 부러울 뿐이다. 금메달 따고 너무 좋은 게 좋겠던데 허재 형이 나한테 형은 죽게 생겼는데 너는 금메달 따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 그때 엄청 웃겼어요. 아무튼. 그리고 V10 네. 10번째 우승이. 네네네. WBC 후에 뭐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평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있었고 물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성적이 일단 저조하긴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기아 타이거스의 10번째 우승에 기여를 하셨는데 종범신의 그 많은 우승 중에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극적인 한국 시리즈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리고 가장 기억을 할 수 있는 우승. 왜냐면은 그때 40살이었거든요. 40살에 과연 내가 어떻게 시즌을 줄고 또 그때 성적이 좋은데 어떻게 또 만약에 코리안 시리즈 했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되고 또 어떻게 선수들한테 리드를 해서 시리즈를 하느냐. 그런 게 가장 큰 숙제였죠. 네. 근데 코리안 시리즈 하기 전에 정말 신인 때도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저는 그냥 친선 경기 하는 것처럼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단 한 건데 예상을 했죠.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제 24, 27, 28, 40살에 코리안 시리즈 다 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도 안 졌어요, 제가요. 이게 다 진 팀이 많더라고요. 나가면은.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코리안 시리즈 나가서 한 번도 2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이겼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기운들을 후배들한테 얘기해줬죠. 2008년이 지난 후부터 구단에서 뭐 은퇴라든지 아우, 너무 플레이 많았죠. 코치, 예. 얘기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더 의미가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40살에도 내가 뭔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주요했고 그런 계기가 뭐 1루수도 받고 막 우익수도 보고 2루수도 보고 3루수도 봤던 기억이 막 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버텨서인지 몰라도 그 2009년에 우승하는 게 상당히 얘기거리도 많았고 저 인생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아픔도 있었지만은 즐거움도 있었던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2010년에 한일 통산 2,000안타까지 네네.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이 2,000안타라는 기록은 타자들한테 상징성이 근데 좀 이제 있잖아요. 단일 기록 시즌에서 하면 더 좋았는데 이제 일본을 3년 반 가까웠기 때문에 근데 뭐 어찌됐든 2,000안타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한데 그 수많은 2,000안타를 친 선수들 보면은 결과는 그거예요. 본인의 노력과 본인이 관리를 잘해서 2,000안타를 친 거지. 그런 기록을 하고 싶어도 못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약간 한일인데 그냥 단일 시즌, 단일 리그에서 2,000안타 친 선수들한테는 존경을 표하고 싶죠. 왜? 2,000안타 상당히 힘들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한 선수들이 거의 보면은 대졸이잖아요. 일본은 고졸이 많잖아요. 그랬었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게임 수도 그러고 약간 또 군 병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힘든 기록들이죠. 우리나라의 형평상을 봤을 때는. 정말 수많은 기록을 남기고 바람의 아들도 유니폼을 벗는 날을 맞게 됐습니다. 선수 생활을 돌이켜 보면은 가장 기뻤던 순간 네. 어떤 순간 꼽을 수 있을까요? WBC하고 네. 첫 해 신인 때 우승한 거 이런 게 가장 기억에 남죠. 처음 한 거 전부 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아픈 것보다는 차라리 기쁜 그런 것들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신인 때하고 WBC 때 정말 WBC 때는 잊지 못했죠. 그러면서 은퇴 후에 지도자 생활도 했고 저희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해설위원도 했고 뭐 코치도 하셨고 각각 어떻게 좀 다른가요? 선수, 코치, 뭐 해설위원. 현장과 해설과 코치와 다 분야가 다르잖아요. 예, 매력적인 것들은 저는 이제 현장감이 더 좋더라고요. 마이크보다는. 왜냐면 일단 현장에서는 선수들과 부딪혀야 되고 또 선수들의 마음을 또 잘 읽어야 되고 거기에 눈높이를 또 맞춰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부분도 많은데 역시 저는 마이크를 하다 보면 좀 사투리도 많이 쓰니까 이거는 내 자리가 아니다. 항상 생각했어요. 저거는 이 빨리빨리 대응도 못할 뿐더러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깊이를 했는데 스윙의 메커니즘을 얘기하면 다큐는 싫어한다니까. 뭐 어떻게 하란 말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현장을 가게 된 동기도 그러고 야, 사투리가 좀 구수하겠으면 뭔 사투리를 저렇게 많이 쓴 사람이 무슨 스포츠 해설가라냐 뭐 지탄의 대장이라 돼서 에라 모르겠다 안 해. 내가 나와봤잖아.
그래서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해설위원이 제일 힘드셨나요? 제일 힘들었죠. 어. 힘들고 특히 집사람에 가면 어설픈 서울말 쓰지 말고 그냥 하던 게 좋아. 하던 거 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해설위원 시절에 이정우 네네. 선수 때문이었는지 히어로즈 팀에는 가본 적도 없으셨으면서 우리 넥센이라고 말해서 이슈가 된 적이 그런 있으시죠. 적도 있고 이게 급하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그 이정 PD한테 당부를 내가 많이 했어요. 아니 왜 꼭 정우 게임 때 붙여서 캐스터가 얘기하면 웃기만 해요. 지금도 보면 웃기만 해. 왜 자랑하면 자랑한다고 하고 무슨 얘기만 하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돌렸냐면 한 번은 캐스터 물어봐요. 네. 저 정도 수비 실력이면은 이정우 선수가 지금 상황이 몇 프로가 됩니까? 그러면 제가 하도 그 팬들의 그런 이상한 얘기를 대서 저 정도는 껌이라고 난 저거보다 더 잘했다고. 그러니까 더 좋아하더만 또 팬들이 또 에? 해설을 저건 어렸을 때 난 자꾸 펄스에 홈 지나갔다고 막 이러니까 더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해설위원이 맥락을 알았지. 분위기도 알고. 뭔가 디테일하고 뭐 포장을 해서 얘기해 주면 더 싫어하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해서 되도록이면 제가 아들 그 매치업 할 때 좀 넣어주지 말아야겠죠. 제가. 저도 불편하고 정우도 불편하고. 그죠. 예.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순서로 넘어가 그렇죠. 볼 텐데 예, 예. 이정우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네.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정우 선수가 처음에 야구를 하겠다 했을 때 어떠셨어요? 많은 언론에서 많은데 하면 안 된다겠죠. 그리고 어. 하면은 다른 운동이라. 그래서 쇼트트랙, 축구, 합기도. 와, 이정우 선수 예. 야구 빼놓고는 다 시켰죠. 왜 그렇게 반대하신 거예요? 아니 은퇴 당시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내 야구 인생은 70점 정도였지만 아들은 90점을 만들겠다. 그렇죠. 이런 인터뷰를 네. 하셨다 그러는데 네. 지금 아들은 몇 점 정도? 지금은 거의 이제 타격을 보고 야구를 하는 거 보면은